혹시 오늘 직장에서 혹은 가족 모임에서 이런 장면을 목격하셨나요? 분명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는데 상대방은 듣지도 않고 얼굴을 붉히며 화를 냅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안 돼. 어린 친구들이 뭘 안다고 그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흔히 꼰대라고 부르며 그들의 성격이나 인성을 탓합니다. 도대체 왜 나이를 먹으면 귀는 닫히고 입만 열리는 걸까요? 정말 그들이 이기적이고 권위적인 사람이 되기로 작정했기 때문일까요? 오늘 마인드 허브는 이 불편한 진실을 뇌과학적으로 해부하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마주한 그 고집불통의 모습은 성격 파탄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화된 뇌가 생존하기 위해 켜놓은 초절전 방어 모드입니다. 우리가 알던 고집에 대한 상식, 오늘 완전히 뒤집어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 든 사람이 고집을 부리는 이유를 경험이 많아서 자신의 판단을 과신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는 맞습니다.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판단을 믿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처리할 에너지가 없어서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우리 뇌의 무게는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의 20%를 독점합니다. 엄청난 에너지 소비 기관이죠. 그런데 40세가 넘어가면 뇌의 부피는 10년마다 약 5%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드웨어의 성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때 뇌는 생존을 위해 잔인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에너지 효율화 전략입니다. 뇌 입장에서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과거의 지식을 꺼내 쓰는 것은 저비용 고효율 작업입니다. 이미 닦여진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죠. 반면 당신이 제안하는 새로운 방식, 최신 트렌드, 낯선 논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고비용 저효율 작업입니다. 정글을 헤치고 새길을 뚫어야 하는 막노동과 같습니다. 즉, 나이 든 뇌에게 생각을 바꾸라는 요구는 배터리가 10% 남은 스마트폰으로 고사양 게임을 돌리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고집을 부리는 건 당신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뇌가 과부하로 다운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사적인 거부 반응입니다. 고집은 권력이 아니라 사실 인지적 빈곤의 증거였던 셈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뇌에 어디가 고장났길래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뇌과학적 메커니즘을 기계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전두엽이라는 CEO의 은퇴입니다. 우리 이마 안쪽에 있는 전두엽은 뇌의 CEO 역할을 합니다. 충동을 억제하고 상황을 유연하게 판단하고 아,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성찰하는 기능을 담당하죠. 문제는 노화가 진행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빠르게 기능이 저하되는 부위가 바로 이 전두엽이라는 사실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상상해 보세요. 엑셀은 밟히는데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화를 참지 못하거나 했던 말을 또 하고 자기 주장만 반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충동을 제어하고 정보를 수정해줄 CEO가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건 편도체라는 겁쟁이 보안관뿐입니다. 둘째, 시냅스의 고속도로 화입니다. 뇌과학에는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배우는 유동성 지능이 높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미 학습된 경험을 활용하는 결정성 지능이 우세해집니다. 수십 년간 반복해온 생각과 신념은 신경세포에 미엘린이라는 절연체를 두껍게 감싸게 만듭니다. 이는 정보 전달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여주지만 동시에 경로 의존성을 만듭니다. 한번 굳어진 신경회로는 너무나 강력하고 빠르기 때문에 다른 샛길로 빠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신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견고하게 구축된 사실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셋째, 통제감 상실에 대한 공포 반응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적 요인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상실의 과정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하며 사회적 지위를 잃고 체력이 떨어지며 신체적 자유를 잃고 자녀가 독립하며 부모로서의 역할을 잃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극심한 불안을 느낍니다.
이때 유일하게 자신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생각, 내 의견입니다. 내 말이 맞아. 라고 우기는 행위는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나는 여전히 유효한 존재다라고 외치는 처절한 생존 신호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늙어가는 것이 그저 서글프고 무섭게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현상을 조금 따뜻한 시선으로 진화론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집스러움은 뇌가 우리를 망치려고 만든 버그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방패였습니다. 원시 시대부터 노인의 역할은 새로운 모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축적된 생존 지식을 후대에 전달하고 부족의 규칙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화보다는 안정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혹은 상사가 꽉 막힌 벽처럼 느껴질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분의 뇌는 줄어드는 에너지 자원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방어전을 치르고 있구나. 자신의 존재가 지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싸우고 있구나. 그들의 고집은 당신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불확실하고 빠르게 변하는 현대 사회라는 파도 앞에서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닻을 내리는 행위입니다. 비록 그 닻이 녹슬고 낡았을지라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의 뇌도 매일 조금씩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인간이라는 종의 생물학적 숙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통의 벽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참아야 할까요? 아니면 싸워서 이겨야 할까요? 뇌과학은 제3의 길을 제안합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상대의 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십시오. 첫째, 선택권을 선물하십시오. 고집센 사람에게 이걸로 하세요라고 지시하거나 이건 틀렸습니다라고 반박하는 것은 뇌의 전쟁 선포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전두엽이 약해진 뇌는 이를 자신의 존재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대신 옵션을 주십시오. 부장님, 어아는 안정적이고 비아는 효율적입니다. 부장님이 보시기엔 어떤 방향이 더 좋으신가요? 결론은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되 최종 결정의 도장은 그들이 찍게 하십시오. 자신이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뇌의 경계 태세는 놀라울 정도로 누그러집니다. 둘째, 새로운 정보는 옛것에 포장해서 전달하십시오. 노화된 뇌는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들이밀지 마세요. 이건 예전에 부장님이 성공시키셨던 그 프로젝트와 원리가 비슷합니다. 거기에 요즘 기술만 살짝 얹은 겁니다. 그들의 굳어진 결정성 지능을 연결고리로 활용하십시오. 낯선 것을 익숙한 것으로 포장할 때 뇌의 거부감은 최소화됩니다. 셋째, 나 자신을 위한 기록을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미래의 당신을 위한 솔루션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원칙이라고 믿는 것이 실은 아집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지금 당신의 뇌가 건강할 때 당신의 핵심 가치와 원칙을 글로 적어두십시오. 그리고 매년 점검하십시오. 나는 새로운 세대의 방식을 존중하는가? 나는 내 경험을 강요하고 있지 않은가? 기록된 메타인지 시스템만이 훗날 당신의 뇌가 고집이라는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도와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단지 뇌의 운영체제가 바뀌는 과정일 뿐입니다. 빠르고 유연한 뇌에서 신중하고 단단한 뇌로의 변화죠. 오늘 타인의 고집 때문에 힘든 하루를 보내셨나요? 그 분노를 잠시 내려놓고 그저 뇌의 에너지가 고갈된 한 인간을 바라보듯 연민의 시선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마주할 나의 노화에게도 미리 따뜻한 인사를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인드 허브였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평온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